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전공 과목도 아니고 또 뭐 특별히 과외를 받아본 것도 아니고 또 강의를 들은 적도 없는데 그야말로 제가 아마추어고 초보인데 토크 미팅 나는 강사다 해서 뭐 시를 원한다는 건 제가 쑥스럽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더군다나 여기 지금 아직 안 오셨는데 김월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단 시인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 허지공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단에 원로이신 분도 계셔갖고 더 긴장이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살 배기 뭐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람 한 사람이 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면서 그의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오는 거라고 그의 일생이 오는 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뭐 감히 시에 대한 이해나 뭐 시 작법 이런 거 말하기는 좀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왜 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그 이유나 뭐 또 시를 쓰면 어떤 보람이 있는지 그런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한 50분 정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어쨌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쪼록 오늘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여기에 이제 다른 사람 그런 것도 좀 했지만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가는데 그래도 프린트로 제가 또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시의 정의라고 거기 나와가 있는데 이 프린트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그 사람에 따라서 시란 어떤 건가 뭐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이제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뭐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을 온율이 있는 언어로 앞서가 표현한 글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딱히 이제 한마디로 뭐 시를 정의한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사람마다 다르고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몇 사람 걸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는 뭐 그 사람들마다 다른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 김기림 씨는 언어의 건축이라 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와닿았고 어쨌건 이런 학문적인 그런 것보다가 살아가면서 이제 느낀 생각이나 감정을 이렇게 뭐 길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함축된 언어로 표현한 것이 시고 또 이 시를 통해 갖고 사람이든 쓰는 사람이든 읽는 사람이든 세상을 좀 아름답게 바라보고 또 그런 감정, 순수한 감정 같은 게 느껴져 가지고 순간이나마 마음이 정화되고 행복해지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만 이제 그 어떻게 시를 썼느냐 뭐 기술이나 기교 같은 그런 데 기법에 따라 가지고 감동이라든가 공감의 차이도 있겠고 사람마다 이제 그 시에 대한 취향이나 기여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좋은 시에 대한 그런 기준은 또 다분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밑에 뭐 그냥말로 졸시라고 제가 해놨는데 맛있는 시 이랬는데 이걸 보면 그냥 시하고 좀 거리가 머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나름대로 사람이 이렇게 좀 허전하고 이게 지금 허기가 진다고 말했는데 그럴 때 밥을 먹으면 물론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되겠지만 정신적으로 허기가 질 때 그럴 때 이렇게 좋은 시를 만난다든가 또 아니면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그런 허기진 게 이제 이렇게 막 채워진다 해야 되나 그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제가 이제 그 쓴걸 거기 적어놨어요. 맛있는 시 채우고 또 채워도 허기지던 가슴속이 조물조물 빚은 시를 음미하며 먹었더니 금기가 비할 데 없네. 소화제도 필요 없네. 금기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 그냥 이런 시에 대한 정의 같은 거는 뭐 여러 군데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 주관적인 그런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인이란 또 어떤 거냐 뭐 일단은 오늘 이제 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 시인이란 또 어떤 거냐 이제 제가 또 그걸 찾아보니까 뭐 시를 짓는 사람, 일반적으로 시를 써가 문단에 공인을 받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그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이런 자유로운 그런 사색과 정신적인 사치로 행복감과 존재감을 만끽하는 사람이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거든요. 그 이렇게 사물을 바라볼 때 그냥 뭐 뭐라고 하지? 그냥 바라보는 것보다가 좀 이렇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거 공간을 넓힐 수 있잖아요. 사색의 공간을 넓힐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이게 뭐 신지 저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뭐 신은 어떤 거다 이렇게 제대로 배워본다든가 뭐 그런 건 없고 제가 제 혼자서 그냥 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착각이라는 이런 내용도 천재는 늘 외롭다 뭐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해주지 않아서 그렇다면 나도 천재인지 몰라 늘 외로운 걸 보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냐면 이거 저 혼자서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상상의 그런 폭을 넓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웃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 혼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외롭고 그렇지만 그게 그러니까 뭐 내가 천재인가 보다. 사실을 그러면 웬 천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시를 쓰면서 좋은 점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인 옛날에 이런 걸 안 할 때 시인이라 하면 시 그 아름다운 그 언어들 막 그 고운 말들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막 이슬만 먹고 사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도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강남구 그 까치 소식에 기사를 봤는데 어느 날 봤는데 거기에 그 옛날에 그 최인호 씨가 그 강남구에 살았나 봐요. 최인호 씨랑 뭐 그런 분들이 문인들이 그 데모산을 받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일반인들도 그 뭐 문인협회에서 거기 따라갔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가 그걸 보니까 어머 이 사람들 언제 저런 사람들하고 막 말을 좀 해보나 너무 좋겠다 막 그러면서 되게 부러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기회에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직접 만나볼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도 보고 옛날에 조선일보에 소설 그 김병총 씨가 소설 쓴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결혼하기 전인 것 같아요. 밑에 이렇게 신문에 소설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읽어봤는데 그 사람도 우연히 이제 그 제가 지금 거기 그 양력에서 했는데 강남문인협회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우연히 그 친구가 소개해갖고 갔는데 김병총 씨랑 최인호 씨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 사람들을 막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연예인보다 더 막 기대를 하고 봤는데 술을 막 먹고 저 좀 이 개인적인 좀 그런 거 안 되는데 좀 그런 데서 제가 좀 실망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막 그 언어로 막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막 그런 문자로 막 그 표현을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현실과 그거는 다르지만 어쨌건 예. 상상하는 거는 자유니까 그런 거 할 때 나름대로 이제 좀 행복하다는 거. 그 사람 이게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그 뭐라고 자기 나름의 이제 상상의 세계 그게 이제 좋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요번에 이거 하면서 봤더니 제가 카페에 올려진 시가 264개였거든요. 근데 제가 뭐 사람 여기 처음에 블로그 협회에 와가지고 막 그냥 내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긴 글로 이렇게 올리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이제 짧게 썼는데 갑자기 막 시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사실 막 저 쑥스러워가지고 어디 막 숨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신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길게 수필을 쓸 때 저는 이제 그걸 압축해갖고 짧게 쓴다는 그거밖에 없는데 시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제가 저 나름대로 되게 막 부끄럽고 그랬는데 시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그때 최인호 씨하고 김병총 씨가 어떤 점에서 이 사람들이 그 소설가 시인이야 이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샘터의 가족이라는 그런 것도 연재하고 그랬을 때 그런 거 쓰는 분들은 뭐 거기에
이 문자로 그걸 표현을 하니까 생활 자체도 이제 정말로 뭐 그 글처럼 그렇게 사시나 그랬는데 그분들도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술도 마시고 말도 이제 그냥 뭐 아름다운 말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쓰니까 제가 근데 그때 좀 생각이 좀 어렸던 거죠.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최현우 씨 이러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잖아요. 뭐 그 할 때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막 그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시라는 걸 쓸 때는 좋은 말만 골라서 쓰잖아요. 뭐 고운 말 그런 건 골라서 쓰니까 제가 뭐 실생활도 뭐 맨날 그렇게 뭐 행복하고 좋고 막 그런 걸로 혹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도 뭐 그 살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시는 그러면 언제 쓰고 또 왜 쓰나 이제 거기에 대해 갖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무릎에 대해가 이제 제가 다 말라라고 하면 이게 살다가 보면 희로애락이 다 있잖아요. 맨날 즐거운 게 아니고 맨날 즐거운 사람은 뭐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행복한 사람. 근데 우리 이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사님은 맨날 즐겁대요. 근데 저는 살다가 보면 기쁠 때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을 때 그걸 혼자서 이제 뭐 이렇게 감당하고 그런 거 보다가 그럴 때 이제 글을 쓰면은 되게 뭐가 해소가 되고 제가 처음에 이걸 쓰게 될 때는 일기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뭐 시라고 쓴 거는 제가 거기 아는 친구가 거기 강남 문인협회하고 그 하겨울 문학회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보라고 해갖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그 사람들 쓰는데 이제 따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살면서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글로 표현하면 제가 되게 막 안정이 되고 좋아요. 평소에 막 슬프다든가 뭐 그럴 때도 그렇고 너무 기뻐갖고 이게 막 넘칠 때라든가 그럴 때 안정이 된다든가 그럴 때 이제 글을 쓰면은 되게 좋은데 제가 조금 시라고 말하려 하니까 부끄러워지는 게 이게 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어디서 봤는데 거기 독일의 그 문어 게테도 일생에서 행복했던 시간은 15분이 채 되지 않았다고 고백했고 나폴레옹도 진정으로 행복했던 시간은 일주일도 채 안 됐다고 하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우여곡절도 겪게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현실하고는 좀 다르게 희망적으로 이제 살고 싶으니까 글 같은 것도 거의 대부분 희망적인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또 시를 다른 사람 제가 이런 걸 하다 보니 다른 사람 시도 많이 보는데 뭐 유명한 사람들 시도 보면 아무리 유명한 시인이라도 시집을 보면 다 유명한 게 아니고 그 중에 몇 개만 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시를 좋아하는 그런 것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저 혼자 이제 만족하는 건데 다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냐고 뭐 그렇게도 말하고 그런 거 뭐 왜 쓰는지 그런 걸 이해를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에 관심 없는 사람들 제가 뭐 평소에 뭐를 봤을 때 내 나름대로 어떤 상상을 말하면 현실감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도 많이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인 아브랭이 그런 걸 왜 쓰냐고 그런 것도 말하는데 어쨌건 저는 이게 그걸 표현하고 그런 게 이제 살아가는 원동력이자 또 이 취미생활이 시니까 저는 이제 이 시 쓰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정현숙 시인은 이제 힘들 때도 시를 쓰고 즐거울 때도 시를 쓰고 이걸 시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들한테 되게 그 감동이 되는 시예요. 어려운 시는 사실 그거 읽으면서 머리 아픈데 정현숙 시인이 쓴 시는 정말 몇 줄 안 되는 시인데 되게 감동을 주고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면서 너무 행복한 그 맛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 협회 이제 김봉주 회장님은 정현숙 시인의 아주 뭐라 그럴까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되게 행복감을 주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뭐지? 정말 뭐 신지 아닌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쓰는데 이게 평소에 제 이제 생각 같은 걸 그런 쓰는데 여기 제가 최근이 아니고 작년인가 이제 썼는데 가을 연인이라고 그런 것도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이렇게 협회에 나와서 지금 시니어들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시니어들이 지금은 다 나이가 들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제 한때는 다 젊은 시절이 있었고 청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되게 좀 뭐 슬프다고 해야 되나? 슬프다고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걸 볼 때도 뭔가 이렇게 막 마음이 안쓰럽다든가 그런 거 있을 때 뭔가 또 쓰고 싶어진다든가. 그리고 제가 이제 가을 여인이라고 그때 썼는데 이 시도 지금 이거 프린트를 할 때 이렇게 한 장에 다 하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시도 이 행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이게 띄어쓰기를 하면 시가 그 느낌이 또 다른데 지금 이게 종이 지면상 제가 이렇게 붙여갔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니어 우리를 가을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이렇게 뭐 어떤 물도 들지 않을 것 같은 지금 다들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기도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알고 보면 뭐 그런 뜨거운 계절도 있었을 테고 지금은 잔잔한 바다처럼 마냥 온화해 보이는 여인에게도 알고 보면 이제 거센 풍파 속에서 고단했던 지난 날이 있었을 테지 뭐 이런 제 어떤 생각을 이렇게 소설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쓸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짧게 있었지만 저도 이렇게 쓰면서 되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그냥 이렇게 소설하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왜 쓰냐 그렇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쓰면은 누군가 이게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소통이 중요하듯이 저도 저 나름대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저 나름대로 소통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시를 쓴다는 게 우리가 뭐 수필도 마찬가지고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게 그림도 있을 수 있고 음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 시를 쓰면서 제 생각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내 생각을 전하면서 이게 소통을 하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하고 사람이 말을 안 하고 혼자 있으면 너무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걸 표현을 하면은 되게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소통이 되면서 시원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시라는 걸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혼자서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를 이렇게 쓴다는 게 그때가 제일 이렇게 그 시간이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제일 행복하고 그 시간이 제일 기쁜 시간이고 살면서 제일 편안한 시간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갑자기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뒤에 PPT인가 그런 걸 해갖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걸 기술이 없어서 그걸 못했는데 여기 제가 이런 시도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볼 때 내용물이 좀 이렇게 부실하면 그 포장을 좀 멋있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이는데 제가 시도 여기 이렇게 쓰는 거랑 여기서 뭐 영상을 막 쫙 올리고 이러면 더 멋있게도 보였을 텐데 내가 그게 아직 기술이 없어서 여기 이렇게 시도 행간도 띄우지 않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집에 가서 그냥 보시고 제가 카페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시 쓰는 단계 제가 이거 제가 어떤 시 쓰는 단계라든가 이런 거 학문적인 걸 제가 정리하고 이런 거는 못하니까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 거 듣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책 같은 것도 봐갖고 이제 제가 했는데 제가 마음에 와닿는 이형기 시인이 쓴 거 그걸 제가 와닿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수록을 했거든요. 시 쓰는 단계에 이분이 이형기 시인이라면 잘 아시잖아요. 그 낙한가 쓰신 분 있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분이 이제 그 시를 쓰신 분인데 그분이 시 쓰는 단계를 이렇게 나눠 놨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시 종자 얻기. 종자라는 게 이제 돈도 뭐 갈 때 종자돈이 필요하다듯이 시를 쓸 때도 그 종자를 이게 일단은 그 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감정이라든가
제가 뭐를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다, 아니면 어떤 체험이라든가 어떤 관념, 하나의 이미지, 또 아니면 한 줄의 식구,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다든가, 그런 그게 있어야지 금방 뭐 어떤 뭐 사물을 보고 금방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코미디언들 보고 사람들이 어디 모임에 가면 좀 웃겨봐라 막 그렇게 말할 때 코미디언들 제일 괴롭대요. 근데 저도 뭐 이런 걸 좀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 또 뭐 여기서 시를 한번 써봐라 막 이렇게 말할 때 좀 약간 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이렇게 뭐 생각이라든가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도 그걸 금방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그걸 시적인 어떤 사고라든가 그걸 이제 키워갖고 시를 이제 쓰는 거지 금방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종자를 얻는다. 그 종자라는 게 뭐 여기 이제 그 이분이 말했듯이 감정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평소에 이제 그런 시적 사고라든가 그 키우는 노력이 이제 필요한데, 사람들이 하면 뭐 어떻게 그렇게 쏘나 뭐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평소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시와 관련된 그런 이렇게 이제 시적 사고가 이제 거듭되는데, 제가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거기 어떤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도 뭐 이게 시상이 떠오른다고 말해야 되나? 그 어떤 느낌 같은 게 이렇게 올 때 있잖아요. 그걸 그냥 재밌어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이렇게 메모를 해 놓는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그런 감정이 생길 때 그게 되게 참고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다 해놨다가 구체적인 언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글에 뭐 여러 그 낱말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겠지만 그 구체적인 그걸 찾을 때는 같은 그것도 뭐 저도 오늘 지금 말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아름답다, 예쁘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적당한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걸 찾을 때는 혼자서라든 고민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글 쓰는 뭐 시뿐만 아니고 뭐 창작한 사람 다 그렇지만 그런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렇게 하나의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 혼자서 엄청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태고의 단계를 거쳐야 이제 이게 완성이 된다는데, 태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자기 기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놓고 막 자기 혼자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뭐 막 이 앞뒤가 안 맞다든가 그 어떤 문구가 이렇게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태고는 정말로 여러 번 보고 또 보면 또 고칠 게 있고 막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보면 또 잘못된 게 있고 이제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보면 엄마 옛날에 이거 썼던 게 내가 왜 이렇게 썼지 막 이런 게 막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런데 그 태고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이거 글을 쓰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제가 썼는 건데, 그 약이라는 거 이렇게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예전에 이 종자라는 게 손가락을 딱 베었는데 그 막 이렇게 베면 약을 그거 바르려고 약상자를 막 구급 상자를 막 찾아보니까 뭐 옛날에 그 유통기한 지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이제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써봤거든요. 다른 곳에 이렇게 부엌에서 뭐 하다가 손가락을 댔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정신을 팔다 손가락을 베었다. 급한 대로 밴드를 찾아 꽁꽁 감으니 흐르던 피가 멈춘다. 내친 김에 구급약 상자를 정리하려는데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그 외에 용도가 기억 안 나는 약들이 많다.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돋보기를 쓰고 꼼꼼히 읽어본 사용 설명서엔 약 하나로 몇 가지 병을 낫게 한다는 것도 있다. 우리가 보면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용도가 여러 개 되는 약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눈을 비비며 찾아봐도 마음을 비웠을 때 낫게 한다는 약은 없었다 이런데, 그냥 저도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 앞에 이렇게 쓴 거는 너무나 평범한 건데 시에는 반드시 이런 뭐 메시지라든가 반전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이 구급약 상자에 약이 많았지만 마음을 베었을 때 우리가 흔히 뭐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다른 약은 없었다고 이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걸 하겨울 문학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해마다 동인지를 내거든요. 동인지를 내면
동지를 냈는데 이 김순진이라는 분이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거기 회원 중에 한 분이 그분이 하는 뭐 문학회 단체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하겨울 동민제 이 글을 썼는데 이분이 그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렸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때 초창기였는데 이렇게 평가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제가 여기 이 사람 평가했는 걸 제가 한번 여기 올려봤어요. 이게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이제 했을 때 그 너무 이렇게 그한데 같은 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평한 걸 보니까 이게 도움이 더 많이 돼요. 어떤 평론했는 사람 걸 시집을 딱 받으면 저는 요새는 그런 거 뒤에 이제 잘 안 하는 그냥 시만 딱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뒤에 보면 평을 한 그 유명한 사람들 그게 있거든요. 저는 제일 먼저 그 사람 걸 보고 앞에 시를 보면 시를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전 그것도 이분이 이거 평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게 시는 비유다. 어떤 것을 어떻게 비유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완성도는 심화된다. 예를 들어 달을 쟁반같이 둥근 달이라고 비유했다면 이것은 이미 다른 사람이 쓴 비유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비유로서 죽은 비유다.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직유법이라 하잖아요. 같이처럼 듯이 뭐 인양 같은 이런 직유는 너무나 많이 쓰는 비유로 시에 있어서 가장 하위 단계의 비유다. 이 시는 비유법에 있어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B를 설명하기 위하여 A를 끌어들인다. 이는 고난도의 비유다. 손가락을 베었을 때는 밴드를 붙이거나 연고를 바르면 되지만 마음을 베었을 때 낫게 한다는 약을 찾아보려는 발상이 시인답다.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의 시인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렇게 쓰는 건 아주 제가 겸손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쓰는 보통 우리가 시를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제가 쓰는 이런 거는 제 생각에 유치원은 조금 면했고 한 초등학교 수준 정도 제가 그런 정도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 그냥 마음을 배웠을 때 바른 약 하나 없었다면 이거 하나 발견하고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그냥 이렇게 손가락 폈는데 그냥 뭐 손가락을 펴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그게 될 수 없는데 어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제가 좋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평을 해줘가지고 제가 너무 그때 이렇게 기뻐했던 그런 게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올려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구법이 뭡니까? 대구법.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를 갖고 와가지고 다른 이렇게 직유를 안 하고 대신해서 그걸 표현을 잘못 이게 뭐라고 하지? 대신하는 거. 다른 걸 끌어들여가지고 이용하는 거. 네. 저희들이 또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시인을 만나서 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색과 공감인데 그런 이것도 이제 동화 작가가 쓰신 건데 그런 사물 속에 숨어있는 무정령의 이미지와 무상의 가치를 찾아내서 사물의 단단한 틀을 무장해제시키고 휘발시켜가지고 모든 언어를 공기처럼 이렇게 풀어놓거나 우려내는 건데 풀어놓으면 산문이고 우려내면 이제 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산문은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시는 이렇게 막 공국처럼 우려내갖고 거기 엑기스만 이제 뽑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거는 이제 또 제 건데 옛날에 이게 돋보기를 안 쓰고 눈이 나빠진지 모르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늘 희미하고 그랬는데 눈이 나쁜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눈이 나빠져서 제가 40대부터 돋보기 썼는데 눈이 나빠졌나 그래갖고 돋보기를 사서 보니까 세상이 엄청 밝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 이런 세상도 있었나 막 그럴 정도로 세상이 밝게 보이는데 제가 이제 시라는 걸 모를 때 그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랑 또 제가 이제 시라는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돋보기를 쓰면 세상이 환하게 보이듯이 이게 사람이 왜 맛을 이렇게 먹어봐야 많이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듯이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보다가 보면 또 같은 그 세상을 바라봐도 그 또 새로운 신세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떨 때는 이제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어지럽고 그럴 때도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안정이 된다든가 우리가 신앙심 같은 기도를 하고 이러면 마음이
평정심을 얻게 되듯이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이러면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 다 까먹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여기 제가 밑에 해놨는데 파리 지하철 공사에서 공무원 시 콩쿠르에서 1등한 사람이신데 아주 간단한 건데 그래도 뭔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이랬거든요. 싫어하면 무조건 막 어렵게 쓰고 뭐 길게 쓰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뭔가 여운이 남잖아요. 그냥 외롭다는 게 나 정말로 외로워, 너무 외로워, 막 죽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시가 안 되는데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 사람이 자기가 찍은 그 발자국을 봤을까.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공감을 얻었으니까 파리 그 지하철 공사에서 이게 1등으로 당선이 됐대요. 저도 이거 보고 정말 이렇게 길고 막 그런 거 지루하고 있는데 짧으면서 뭔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이런 시를 좀 쓰고 싶은데 이런 게 참 오히려 길게 풀어쓰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색과 공감이라 했는데 이렇게 평소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산책 같은 거 할 때 저녁에 산책을 나갔는데 최근에 이제 느꼈는 건데 어느 날 이렇게 초승달이 너무 예쁘게 저녁에 그 창곡천 제가 사는 그 천변을 이렇게 걷는데 막 노랗게 돼갖고 저녁에 초승달이 떴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게 시라는 걸 모를 때는 어머 너무 예뻐 막 그렇게 막 말했을 텐데 초승달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 눈썹 같은 초승달이니 뭐 손톱 같은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저는 그날 너무너무 예뻤는데 이제 그거 헤어밴드가 생각났어요. 머리띠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우리 손녀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손녀가 생각난다 이러면 좀 싫어서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머리띠한 그런 소녀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사실적으로 쓰는 것보다 이 상상력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우리 손녀가 생각났지만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예쁜 소녀가 생각난 거죠. 그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초승달이니까 이제 이게 떠오르는 초승달이기 때문에 그런 소녀, 예쁜 소녀, 그 머리띠를 한 그런 소녀가 생각났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금음달을 봤는데 금음달은 아침에 좀 요즘은 새벽에 한 5시, 6시에 잠 깨도 밖이 껌껌하더라고요. 근데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금음달이 이렇게 나와요. 금음달은 새벽에 잠깐 떴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달인데 그걸 보는 순간 이렇게 잠시 이렇게 했다가 떨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옛날에 엄마들이 이 허리 부분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단잠 다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뭐 이렇게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그걸 이제 시로 또 표현을 하려니까 제가 이제 생각난 거는 그건데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근데 이런 거 생각났을 때 다른 분들은 뭐 그냥 그 엄마가 생각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막 이런 하나가 이게 생각이 났을 때 너무 저 혼자 기뻐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맞아, 옛날에 막 엄마들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던 그런 막 모습도 상상이 되면서 그 금음달이지만 그 금음달이 이렇게 뭐 지는 그 금음달이다 이게 아니고 그 옛날 엄마도 생각나고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시로 이제 이렇게 시라고 이렇게 썼는데 우리 어쨌든 지는 거잖아요. 초승달은 이렇게 떠오르는 건데 금음달은 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이게 시니어들하고도 조금 그런데 언제 이렇게 다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나이가 전부 다 60, 70이 다 돼가고 그러니까 언제 이제 언제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의 생을 다 갉아먹었나 흘러간 세월이 찰나처럼 느껴진다. 이제 그 초승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걸 이른 새벽에 이렇게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던 굽은 허리 어머니처럼 삶은 여전히 절실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살아가는 그 삶은 절실한데 뭐 어느 세월에 이렇게 됐나. 그 금음달도 마찬가지고 어느 세월에 초승달로 떴다가 이게 보름달로 둥글게 떴다가 또 이제 금음달이 돼가 이제 지고 있으니까 그 초승달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게 삶이 절실해도 날이 갈수록 그야말로
이게 쪼그라들잖아요. 금음달이.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그 배심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여기 나중에도 나오는데 어쩔 거 어찌할 거 이렇게 썼는데 이런 게 사투리잖아요. 근데 시에서는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사투리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지만 시에서는 이런 게 용납이 된다 하더라고. 사투리를 써도 오히려 정감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거 어쩌나 막 우리 어쩌고 막 이렇게 쓰는 그런 사투리지만 시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 쓰면은 오히려 시를 더 이렇게 더 그 감정이 더 살아난다고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쓰기 그거는 여기 누가 쓴 건가 하면 그 문학 앱진이 이진우 시인인가 그분이 시인학교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걸 제가 이렇게 포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혼자서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많이 참고를 하는데 나중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막 와닿는 게 많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 한 작품에 이렇게 시를 쓰려고 하면 만약에 뭐 어떤 꽃을 보고 이렇게 시를 쓰려면 막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쁘기도 하고 막 옛날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나는데 그 시에는 한 가지 어떤 그것만 써야 되지 너무 많은 걸 담으려면 그게 시로서 어떤 그게 없고 산만해지고 그 통일감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분이 했는 게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참고가 되는데 그러고 비유하고 상징을 줄여야 되는데 그 은유법을 많이 써야 된다잖아요. 아까도 나왔듯이 그런 직유법은 너무 흔한 거고 그걸 이제 은유적으로 그걸 표현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말로는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제로 하기는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긴 시를 경계할 거 요즘에 뭐 신춘문예라든가 그런 난해한 시들 보면 저도 뭔 말인지 막 몇 번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점점 이 짧은 시에 대해 갖고 이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긴 거는 사람들이 안 읽고 뭐 그런데요.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요즘 아주 짧게 글을 쓰는 게 인터넷에 많이 하고 유명해진 사람도 많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몬가 그 사람도 하상욱.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유명해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는 행간을 그 매립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긴 시를 쓰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그게 없잖아요. 길게 써버리면 그걸 막 이해를 하려다 보면 그 자기 그 느낌을 자기 혼자서 이렇게 생각할 그런 게 읽는 사람이 그게 없기 때문에 행간을 위험을 안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그거를 처음에 이제 저도 이렇게 쓰다가 보면 좋은 말을 쓰다가 보니까 그 추상적인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현실적인 걸 쓰는 것보다가 막 추상적인 거 예쁜 말, 뭐 아름다운 말 이런 거 보려면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뭔 말인지 그냥 뭐 나열은 많이 해놨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를 보면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촉감이 이렇게 뭐를 내가 만졌을 때 아, 이 사람이 이걸 했구나 아니면 뭐가 내 눈에 시각적으로도 보인다. 뭐 그런 게 이렇게 귀에 또 들리는 것 같다 이런 게 읽는 사람한테 다가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좀 싫어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너무 무거운 시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사람 읽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읽어서 기분도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 가볍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어떤 부사구나 관용 명사를 그 수식하는 그런 걸 너무 무거운 걸 쓰면 안 좋은 것 같고 아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시에서 해갖고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훈적인 거 그런 거는 얼마든지 다른 데서 있는데 시에서 그런 거 보면 제일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느껴야지 거기서 뭐 교훈을 주려고 시에서 뭐 진짜 그런 내용은 제일 이렇게 좀 그거 자제해야 될 그런 것 같고 근데 어쨌건 이런 이론적인 거 보면 아 맞아 이렇게 하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뭐 어떻게 써야 될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뭐든지 이렇게 그냥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처음에 제가 키네마스터 여기 와가지고 배웠을 때 아 막 아무리 들어도 막 모르겠고 막 그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그걸 자꾸 반복 막 그런 거 하려고 이게 반복 하다가 보니까 좀 요즘은 막 그 기교도 많이 늘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하듯이 이 완성도 있게 뭐를 하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시쓰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뭐 써놓는 거 자기 아까도 제가 말했지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 혼자 써놓고 막 기뻐하듯이 다른 사람이 써놓는 거 보면
몇 줄 안 되는 뭐 그냥 썼나 보다 이러는데 그 사람은 엄청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그 한 낱말에 대해서도 엄청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라 하잖아요. 그게 그런 걸 자기 그걸 이길 수 있어야지. 아 그냥 이런 거 귀찮아서 뭐 생각하기 싫어라든가 그 자체가 즐거워야지 하지. 그런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배울 때도 자꾸 영상 배울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처음에 막 들어도 까먹고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너무 막 희열을 느끼고 좋았는데 뭐든지 시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시도 정말 이렇게 저는 거의 이렇게 뭐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는데 짧게 하지만 여기 뭐를 넣어야 되나 어떤 데는 이제 금방 되는 것도 있지만 엄청 고민해갖고 막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걸 이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메밀꽃의 반란이라는 거 저기 영상에 나왔는데 이거는 전번에 문행클럽에서 영월에 이제 그 메밀꽃밭을 가는데 메밀꽃 붉은 메밀꽃을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머 메밀꽃이 화장을 했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 메밀은 하얀 거만 있잖아요. 근데 거긴 다 붉은 메밀꽃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뭐 화장을 했네 뭐 그냥 보통 생각할 때 거기서는 제가 생각할 때 화장한 메밀꽃을 봤다 그것만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이걸 뭔가를 막 쓰고 싶은데 뭐 속에는 뭐 헐렁헐렁 생각이 나는데 정리를 하려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게 뭐 입술 연지를 발랐다든가 제가 이제 거기 표현했듯이 입술 연지 곱게 바르는 이제 바람난 메밀꽃. 왜냐면 그 보통의 흰색의 메밀꽃이 아니고 그야말로 입술 연지를 발랐으면 이제 바람난 메밀꽃이다. 제가 이제 이걸 올렸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고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를 시골서 나오고 중학교부터 대구를 갔는데 이게 책 같은 것도 그때는 많이 못 보고 해가지고 동화책 뭐 안드레센 동화나 보고 그랬는데 대구에 있는 도시에 있는 애들은 책 같은 것도 많이 접했는지 어떤 애가 꽁트라고 그 뭉집에 이게 우리 학년에 그 뭉집을 했는데 거기 글을 했는데 꽁트를 이렇게 짧게 썼는데 거기 친구가 이렇게 나병이 걸려서 뭐 좀 소록도로 갔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는데 나 그거 보고 너무 슬퍼갖고 진짜인지 알고 그게 사실인지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 지금 그 애 이름도 아닌데 현비야 뭐 걔가 소록도 갔어 내가 막 그렇게 말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제가 몰랐었는데 그런 건데 제가 이 메밀꽃에 반란을 했더니 어머 진짜 막 이러면서 제가 진짜 뭐 바람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든가 그렇게 사람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 어떤 그 메밀꽃에 대한 그런 걸 내가 상상력을 발휘했는 건데 처음 이런 걸 볼 때는 어떤 시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뭐 이런 거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자 뭐 내가 야한 반란을 꿈꿔도 좋다 막 이러면 이걸 이제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바람이 난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어떤 한 가지를 볼 때 상상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는데 태고가 되게 중요한데 거기 이거는 이제 이게 다 유명한 거라고 다 아실 텐데 일본의 그 할머니 시인 아시죠? 시바타 도요라는 그 할머니 시인인데 아이와 손을 잡고 당신의 뭐 귀가를 기다리던요. 그 역의 그 골목길은 지금도 잘 있을까? 뭐 그건 추억 중에 하나고 98에도 사랑을 하는 거야. 꿈도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 걸 뭐 이런 데 썼는데 이분이 1911년생이래요. 그때 이 시집 처음에 처녀시 작품집을 낼 때가 98세였나 봐요. 약해지지만 저도 이 시집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발췌했는 거거든요. 그 인생이란 언제라도 지금부터 누구에게나 아침은 찾아온다 이런 걸 볼 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감성이 98세 이런 감성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부럽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케이 신문 아침의 시 독자들이 아침에 이 시가 신문에 배달되지 아침의 시 코너가 있었나 봐요. 그 독자들이 이분의 시를 엄청 기다렸고 또 시집이 출간되자마자 막 100만 부가 팔려 나갈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이분의 시는 대부분 간결하고 며칠 안 되는 요게 하나의 시 98 뭐 사랑을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아주 짧게 이렇게 썼는데 이분이 제가 거기서 이제 느꼈는 건 일주일 이상이 이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일주일 이상을 시간이 걸렸대요. 64
아들이 64살이었는데 어머니가 잘 지내고 계시나 이렇게 와볼 때마다 그 자기가 쓴 걸 보여주고 또 막 낭독하면서 몇 번이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를 반복해가지고 이런 시를 썼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태고가 중요한 거죠. 그 다른 사람 볼 때 몇 줄 안 되는 거지만 그만큼 고치고 그 사람에 이제 혼이 담겨 있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태고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어디에서 이게 보고 이렇게 옮겨놨거든요. 그 새는 연못 이게 뭐 한문 그하고 새는 연못과 나무에서 자고 스님은 달날에 문을 민다. 당나라 신 가도라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시 한 수를 지었는데 민다는 뜻의 태보다는 두드린다는 뜻의 고가 어떨까 하고 막 혼자 고민하다가 고관이 지나가는 그 행차를 방해했는데 그 불려간 가도가 이제 막 혼날 줄 알고 갔는데 그 노용 그 한유 그 말하자 한유는 노용 기색은 안 하고 역시 민다는 태보다는 두드린다는 고가 좋겠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때부터 시나 글을 고치는 걸 태고한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그랬는데 처음에 이렇게 싫어하는 걸 쓰게 되면 막 이게 진짜 잘 썼나 막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막 잘 썼는 건가 막 이런 그 반응이 되게 궁금하고 평이 막 듣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아우 진짜 막 이건 시도 아니야 막 이럴 정도로 부끄러울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괜찮다 이런데 또 어느 날 보면 또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김치를 담을 때 겉절이는 겉절이대로 그 순수한 맛이 있고 고민을 거듭해갖고 막 보통 그런 시간을 거쳐 그런 봄삭은 그 묵은 지처럼 완성된 그런 창작 그런 걸 건질 수 있는 고민을 해야지 그만한 고통을 거쳐야지 그런 걸 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태고는 진짜 중요하고 제가 카페에도 글 올리는 걸 보면 그냥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막 맞춤법 이런 거에 틀린 오자 탈자 이런 게 있으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그 글에 이제 그 격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자기가 쓴 글은 그만큼 자기의 어떤 얼굴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카페 같은 데 올리더라도 한 번 다시 이렇게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사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막 삐뚤빼뚤 올린다든가 그걸 한 번쯤 이렇게 좀 확인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책 같은 것도 이렇게 시집 같은 거 어떤 사람들이 내는 거 시집을 주는 거 보면 그 내용을 읽다가 보면 오자 탈자 이런 게 막 한 서너 개가 나온다든가 문장이 너무 안 맞는 게 나오면 그 앞에 아무리 잘 쓴 게 있어도 그 시집 전체가 안 좋다는 그런 격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시와 인생에 대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고독은 홀로 있는 듯 외롭고 쓸쓸한데 고독이라는 게 제가 뭐 아까 지금 소개할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2004년도에 지금 남편하고 사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건 이렇게 같이 있는 분들보다는 제가 그때 젊은 나이고 그래갖고 그런 걸 고독이라고 말하는지 어쨌건 홀로 지내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그런 시간이 많다고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 글도 쓰게 되고 했는데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현대인들은 이 군중속에 고독하다 뭐 그런 말도 있듯이 고독을 이렇게 즐긴다고 하잖아요. 그 고립되면 안 되지만 고독을 즐겨야 된다고 하듯이 이 고독하다는 느낌이 들 때 혼자 있을 때 그냥 뭐 멍하게 있으면 우울증밖에 더 오겠어요. 근데 이게 펜하고 종이만 있으면 언제나 요즘은 이제 노트북 뭐 아니면 스마트폰에 이제 많이 그걸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메모지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장소나 시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할 때는 그림을 그리려면 뭐 이젤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만 글 쓰는 데는 요즘은 펜, 연필도 필요 없고 종이도 필요 없고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만 있으면 언제나 이제 그걸 쓸 수 있으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취미생활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너무 잘 쓰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 얘가 뭐 시를 써야지 이러면 저도 이건 어디 가나 제 경험인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한자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 이게 소질이 없나 봐 막 이러고 포기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래도 막 계속
처음부터 잘 되겠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제 하다가 보면 그것도 이제 넣는데 제가 이런 말 하면서도 이제 생각이 났는데 전에 서초 삼동 그 주민센터에서 수채화를 그 반을 해갖고 제가 이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너무 부러워서 난 그림 좀 배워야지 하고 갔었는데 사람들이 저도 처음인지 알고 갔는데 이미 그 사람들 1년 정도 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제가 가니까 정말 나 기초만 하려고 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나는 옛날에 공부 못해가 이렇게 남는 사람처럼 뭐 어쩌면 그렇게 잘 그리냐고 옆에 사람한테 말했더니 아이고 하면 돼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면 돼 하는 말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미 막 그만큼 이제 했는데 언제나 하나 막 그러다가 한 3개월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잘 그리니까 제가 못 따라 해갖고 막 재미가 없어갖고 제가 그만둔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물론 타고난 소질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자꾸 하다가 보면 그림도 주변에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는데 처음에 그 사람들도 처음엔 잘 못했대요. 근데 자꾸 하다가 보니까 특별하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다른 사람 그 할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대요. 아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근데 이게 글 쓰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글을 써갖고 아주 유명인이 되고 뭐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걸 하다가 보면 안 돼 하고 이렇게 포기할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안 되더라도 그냥 그러잖아요. 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뭐 명시 그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했는 이렇게 내 마음을 적어 낙서한 줄이 더 소중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적고 또 그걸 따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근데 저도 뭐 이 어쨌건 이렇게 시를 좋아하게 된 게 지금 세월 시간으로 말하면 거의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꿀썩거릴 수 있게 됐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뭐 아주 막 시를 잘 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를 보면 시를 쓴 사람이 거기 나타나죠. 아무리 내가 뭐 이런 걸 감추고 써야지 그래도 그 시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야지 그 진솔함이 나타나야지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지. 뭐 나무 이야기 하듯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늘 처음에 만났을 때 막 그 자기를 안 드러내고 그러면 가까워지지 않듯이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글 안에 진솔함이 들어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감동도 주고 그 시를 보면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고 시뿐만 아니라 글도 마찬가지고 글 보면 그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글 같은 거 썼는 것도 보면 이 사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풍이라 하나 그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좋아하는 좋아하는 시도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시는 처음에 이렇게 보면 이게 뭐야 이러는데 읽을수록 그 음식도 뭐 씹을수록 맛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시는 자꾸 읽을수록 그게 이제 새롭게 이렇게 와 닿는데 소설은 한번 읽었는데 다시 읽으면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이미 줄거리를 다 알기 때문에 시는 자꾸 처음에는 별것 아니어도 자꾸 외우고 또 막 자꾸 볼수록 그 묘미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게 되게 막 와닿고 재밌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시 쓰기는 불륜보다 더 짜릿하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냥 웃고 그게 뭐 너무 웃기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만큼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막 아주 막 그 짜릿한 그런 희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렇게 표현한 게 같아요. 불륜이 뭐 얼마나 짜릿한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만큼 이렇게 시를 쓴다든가 그러면 그런 기쁨이라든가 그런 희열 같은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막 이렇게 시 같은 것도 사람마다 그게 다른데 어떤 사람은 막 이 시인 중에서도 좀 유명한 사람인데 막 욕을 막 엄청 그 쌍스러운 그런 걸 막 써가지고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혐오스럽다든가 막 그런 거는 좀 싫거든요. 뭐 좋고 아름답고 막 그런 거만 봐도 모자라는 상황에 그런 시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시를 이렇게 다른 사람 걸 봤을 때 너무 밋밋한 일상 드라마도 막 드라마틱하고 끝에가 반전 있고 이래야지 막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듯이 시도 너무나 평범한 우리
그냥 저는 삶도 물론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약간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다. 그 괴롭기도 하겠지만 그래야지 재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시도 썼을 때 너무 막 아름답다 어쩌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끝에 반전이 있으면 그게 이제 맞아 막 이렇게 되고 사람도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평범했는데 저 사람은 뭐 되게 얌전할 거다 이런데 의외로 막 똘똘하다든가 그런 모습 보면 갑자기 막 끌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성을 볼 때도 남자가 막 되게 막 핸섬하게 생겨갖고 관심이 갔는데 말려보면 또 아닌 그럴 때는 또 실망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막 너무 막 좀 진짜 그야말로 머슴처럼 그렇게 생겼더라도 또 말라는 데서 그런 끌리는 그런 반전이 있을 때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평범하게 이렇게 쓰다가 끝에라든가 어디 반전이 있어야지 그 시가 감동을 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어쨌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는데 나 평소에 말 잘하는데 오늘 처음부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인이라고 말하기엔 정말로 이렇게 겸손이 아니고 너무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또 그러긴 한데 시를 그냥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뭐 지극히 뭐 주관적이고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토크 미팅이라는 게 취지가 뭐 친구를 만들고 뭐 그런 거라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혹시 뭐 잘못됐는 거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이게 좋은 앞으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만나는 것보다 오늘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더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 이제 제가 두 장 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서 옛날 신문에서 이걸 좋은 거라 가지고 제가 또 했는 걸 이거 프린트를 했는데 이 대통령들도 항상 모니는 친구가 있대요. 그리고 이게 글을 쓰고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과학자나 의사들이 많다고 또 그런 말도 많이 했거든요.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으로 이게 해결 안 되는 걸 이렇게 문학으로도 해결한다든가 뭐 그런 사람도 많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거는 문인과 대통령 어떤 사람 대통령마다 그 문인을 항상 가까이 했는 그런 문인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문인하고 대통령은 너무 가까우면 또 거기 문학이 죽고 또 너무 멀면은 감동 없는 정치, 너무 딱딱한 그런 정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매사 이제 중용을 지키는 건 쉽지 않긴 하겠지만 그 대통령들이 문인을 가까이 했다는 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대통령마다 이제 그게 다 있는데 제가 그 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연설에서 시를 이렇게 인용을 잘하는데 적절한 이용을 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가 그런 걸 이용하면 더 관심도 끌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끝에 이걸 했는 거는 옛날에 글을 안 쓰고 학교 처음에 했을 때 결혼하기 전인데 이 시를 너무 좋다기보다가 여기 저는 이런 데 되게 감동하거든요. 이영도 시인과 유치원의 플라토닉 러브라고 다 아시는 건데 이런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런 감정이 있어야지 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뭐 꼭 이게 본련이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뭐라 하지 그걸 아름답게 이렇게 그걸 좋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가 그런 것도 문학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걸 뭐 현실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건데 이영도하고 유치원에 이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해갖고 제가 그때 이 책을 사랑했음으로 행복하였느라 이 시집을 뭐 엄청 읽고 막 우리 남편한테도 막 보내주고 막 그랬던 게 있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그랬고 박목월 이별의 노래 있잖아요. 기러기 울어에는 뭐 거기도 그 옛날에 이제 자기 제자를 뭐 사랑해서 그런 게 나왔대요. 그 문학 글을 쓰고 이런다는 게 그 깊이 있는 그런 걸 쓰려면 고민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 말도 이제 상처가 있어야지 상처가 시인을 만들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뭐 지금 삶에 만족하고 이러면 글을 쓰려 해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고 뭐 괴로워하라는 건 없지만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뭐 매일 행복한 사람 느끼면 좋겠지만
그 실존하고 있다는 그런 데 되게 허무할 때도 있잖아요. 또 특히 나이가 들고 그러면 더 혼자 있을 때 그런 허무하고 할 때 이런 글을 시를 쓴다든가 시를 접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걸 이렇게 그걸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몽월 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러브 스토리 그런 것도 저는 막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꼭 불륜을 저지르라는 건 아닌데 그런 감정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어떤 명시가 나오고 명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냥 안 좋게만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런 감성을 이제 키우자는 거죠. 제가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